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방송을 자주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좀 몇 번 많이 좀 걸렸죠. 걸려서 좀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또 죄송하다는 또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일단 지수는 그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변곡점에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저녁에 미국이 휴장이죠. 휴장이다 보니까 미국장이 또 중요한가 보죠. 미국장의 방향을 봐야 하는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아줬는데 그 방향에 대해 제가 얘기를 못했죠. 사실은 고용 쇼크가 나왔죠. 고용 쇼크가 나와서 저는 고용 쇼크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장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떤 근거냐라고 얘기 드리면 고용 쇼크가 나오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움직일 것이고 우리나라는 성장주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를 좋게 봤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다우지수는 조금 밀리고 뭐 나스닥은 조금 약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이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엔 아무래도 좋은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또 최근에 다시 또 폭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일본 증시가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 중국 증시도 크게 악재가 없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래서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다는 건 자 당장적으로 보면 아까 예전에 얘기 드렸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을 때 반대로 금리가 이제 조금 다운되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 봤던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같은 금리주들은 조금 다시 한번 약수익에서 수익을 걷어놓고 관망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 성장주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그 금요일 장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은 거의 다 약했어요. 반도체 종목들은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세게 가긴 힘들지만 다른 성장주들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휴장이고 미국이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장이. 하지만 목요일 날 있는 내만여의 날은 있다. 하지만 또 좋게 또 나쁘지 않게 보이는 거 기관들이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5일째 거래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 기준 5거래 그 매수가 되다 보니까 그 지수가 또 계속 올라줘야 되지만 반대로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좀 지수는 그냥 그 횡보 수준에 있는데 내만여 날 전에 기관들이 이렇게 단타성인 것들에 매물이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 수급만 보면 내마녀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보여지는 바입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세다. 하루 더 연장된 관망세. 그래서 아직은 방향이 잡히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얘기 드렸죠. 분명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서 변곡점에 있을 땐 좀 이렇게 그 보합권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보합권이나 약수인 것들은 좀 매도를 해놓고 시장의 방향을 보고 다시 한번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놔야 된다. 공격적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좀 시장 흐름 봐야 되니까 코스닥도 보시면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정고점 수준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은 또 있죠. 지수 부담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놓고 관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단 시장의 기본 틀입니다. 내일 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면 하루 더 좀 그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적이고 사고 대응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요렇게 그 좀 정말 매수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현금은 남겨놓자. 시장은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을 다시 또 보면서 얘기 드리기 전에 달러 선물 한번 잠깐 볼 텐데 오늘은 또 이제 그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 분봉으로 봤을 때 달러 선물의 때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 그 여기 때에서 아직 횡보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죠. 제가 드렸던 의견대로 아직은 시장의 방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 지지대에서 멈춰 있다. 그래서 상방과 하방이 아직은 잡히지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선물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랬고 장중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오늘 장에 상승이 좀 나와서 좀 음봉으로 시작했죠. 이게 음봉으로 떨어졌었죠. 양봉 시작했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게 좀 변동성이 있는 혼조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진 않았다. 그래서 달러 선물만큼 지수가 움직였다 정도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또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두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좀 미국장이 쉬니까 하루 좀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또 의외로 5G 쪽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5G는 저희가 또 같이 보고 있는 섹터의 하나이기도 하죠. 5G는 그 4분기 내년 상반기가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렸고 시장의 낙폭과 함께 좀 과하게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5G가 시세를 받는다면 지금의 등하락폭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낙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G 섹터에 수급이 들어간다면 지금 그 구간대는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는 등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 드렸고, 자 오늘은 KMW,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의 4G 때 예전에 기존의 대장주가 KMW라는 종목이고 5G 장비주입니다. 장비주고 대장주인 것처럼, 마치 대장주인 것처럼 가장 큰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그동안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2분기에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혼자 더 빠졌었어요. 혼자 더 레벨 다운이 더 됐다는 거죠. 다른 다른 동종 섹터보다도 더 하방의 압력이 강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재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 크게 보면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중요한 지역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일단은 하락을 마감한다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마감된다. 더 이상 빠지면 제한이다. 이제 다 빠졌다 라고 해서 좀 더 하락을 막는 정도의 캔들이 나오긴 했어요. 거래량도 나름 동반되긴 했지만 조금 아직은 좀 시세가 추세 전환, 대세 상승 간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그동안 과대는 압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는 대장주가 사실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었어요. 저도 거래한 적이 있고, 사실 상승폭으로 보면 작년 때부터 해서 가장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가장 많은 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또 엄청나게 조정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만큼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도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구간대에서 다 이제 크게 상승했던 것을 거의 반납했고 5G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코로나의 악재로 인해 여기 구간에서도 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전부 레벨 다운이 됐었죠. 5G 장비 섹터가 완전 레벨 다운이 돼가지고 더욱더 힘든 구간을 보내왔고, 근데 최근 단기 수급만 보면 에이스테크가 솔직히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에이스테크만 보면 벌써 볼린자 밴드 상단을 뚫어 놓은 상황이고 구름대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은 좀 기사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긴 해요. 있는 거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KMW보다는 에이스테크를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가에 담지 않으셨다면, 예전에 저가 때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노와이리스 상승 때도 에이스테크 보셔야 돼요. 이때도 다시 같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충분히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지금 또 이런데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주가가 더욱더 상승가고 해서 일단 개인 투자자를 엄청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고 주가를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대에서 또 많이 눌릴 수 있어요. 어떤 기사를 띄우면서 하겠죠. 기사를 띄우면서 개미 꼬시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4분기라고 바라보면 지금부터 원래 선반영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정말 딱 지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차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장기 침체선을 뚫어주고 나야 진정한 상승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장기 침체선이 다 아직 장기 침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침체 아래에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대세 상승이 간다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장기 침체를 뚫어주는 게 의미가 있지만 또 엄청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5G 섹터는 이노아이리스를 계속 얘기 드렸고, 사실은 그 5G 섹터 중에 가장 훌륭한 재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드렸던 적이 있어요. 가장 제가 볼 때 기준점으로 재무성이 건전하다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좀 다른 점은 KMW 이런 건 비교해 보면 낙폭이 다른 거에 비해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이게 고점 대비인데, 고점 대비 30%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 적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낙폭이 지금 금액의 35% 정도 되지만 KMW 같은 경우는 47%막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고, 다른 종목도 그랬다. 하지만 이노와이리스는 그 독점 기술을, 그러니까 좀 그 5G 장비 섹터도 뭐 나뉘죠. 기지국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좀 독립적으로 좀 나홀로 그 섹터를 맡고 있다. 5G 장비 중에서도 나홀로 섹터를 담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봤죠. 좋게 보는 거죠. 조금 더 좋게 안정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잘 가고 급등이 나온다기보다 엄청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요. 하지만 변동성도 대응 가능하고 좀 큰 상승을 노리려면 에이스테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지 않지만 탄탄한 재무실적, 그리고 올해 또 스몰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몰셀로 수익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섹터는 좀 잘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어차피 5G도 성장주죠. 메타버스가 그 메타버스 시대가 되든 자율주행 시대가 되든 앞으로 하이엔드 장비들이 나와도 5G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장기를 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힘들었다는 건 좀 많이 긴 시간이 기다려지긴 하지만 관심은 가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다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자. 사실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 구름대를 뚫어주는 게 의미가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여기 장기 하락 추세를 더 전부 다 여기 장기 하락 추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저가에 모아가는 그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몇 개 갖고 왔는데, 못 가죠. 못 가요. 못 가고 삼성전자는 오늘 좀 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자체가 나쁜 시그널은 아니죠. 삼성전자가 올라야 얘네들이 또 오를 수 있는 원동이 된다고 얘기 드렸고, 그렇다. 하지만 지금 원익 IPS 보시면 지금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지만 또 이제 금액대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또 자, 이런 거 좀 지저분한 거 지워놓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금액대 아까 지워져 버렸는데, 요것도 일단 하락 추세도 하락 추세 마무리된 것 같죠. 여기 보시면 44,400원 정도 금액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금액적 지지. 그래서 여기 금액대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구간대에서 가능하겠지만,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밑에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적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횡보다. 그리고 구름대와 여기 위에 저항대가 존재하죠. 여기 때가 한 5만원을 넘겨야 사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답니다. 5만원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편락가를 만드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잘 가면 이 친구는 또 따라갈 거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SNS텍은 제가 또 최근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얘기 드렸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1차 매수만 해놓은 상태로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SNS텍도 충분히 이 금액대는 박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자, 시장의 그 눌림과 함께 충분히 밑을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상승 가더라도 여기 구간대, 오늘도 여기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뭐냐면 이 구름대와 기준선 저항, 그러니까 여기 저항, 여기를 뚫어주는 게 사실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으면 구름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정도, 그러니까 33,800원 정도가 돌파돼줘야 돼요. 돌파돼서 종가상 지켜줘야 구름대 돌파가 된다. 하지만 여기 또 바로 밴드 상단과 좀 장기 침체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좀 강력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의 이평선, 이런 것들 저항대를 뚫어주고 한 번에 여기를 딱 안착해주면 너무 좋죠. 한 번에 상승이 가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항대를 뚫었다고 바로 들어가면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목 보고 얘기 드릴 건데 바로 뚫리고 하면 물릴 수 있다. 항상 경계에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 매수 구간 정도만 할 수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은 평단가 좀 만드셔서 3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좀 고가에 산 것들은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보단 좀 매력적인 금액대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C넥스고요. MC넥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좀 5G랑 좀 같은 맥락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할수록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또 그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힘드니까 이쁜 평단가대 만들어서 하는 건 좋다 얘기 드렸고, 사실 제가 봤던 금액은 45,000원 초반대 금액이에요. 여기가 강력하게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해서 바닥으로 봤던 구간이었지만 시장의 하락과 함께 한 단계 더 좀 반 단계 더 레벨 다운 됐었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 올라왔죠. 올라와서 사실 이런 거 보시면 지지대의 지지보다 여기 구간대 기준선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지지를 찾아야 돼요. 지지 찾아서 여기 구간대를 일단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밑에 거 그 바닥대, 요 바닥대 금액도 중요하겠고,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보이긴 한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여기 지지대가 그래도 오랫동안 쌓여있던 지지대이기 때문에 SNS가 비슷합니다. 45,000원 구간, 여기가 초기, 여기도 열어놔야 되는 구간, 반대로 구름대와 저항 이평선이 깔려있는 구간대,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돌파돼야 된다. 돌파되는 게 해서, 근데 반대로 돌파되는 시기에 거래량이 터져서 간다 그러면 추가로 같이 따라갈 수 있다요.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 거래량이 돌파된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적으로 천천히 우상향 한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은 오기 때문에 여기 돌파되고 다시 되는 부근대에서 지지 테스트가 돼야 또 신규 매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BH 때문에 BH가 조금 이거 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좀 많이 구독자분이 힘드신 분이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사실 폴더블 폰으로 섹터가 여러 개 있었고, 제가 폴더블 폰 공략했던 거는 BH죠. 근데 KH 바텍이 대장이 되어 버렸고,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KH 바텍은 잘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BH는 잘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사실은 못 갔는데 오늘 이걸 추세를 다시 그어 놓은 겁니다. 오늘 그어 놓은 거고, 보시면 자, 단기적 추세를 한번 다시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대를 보시면, 자, 단기적 추세전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일단 추세 지지로 일단 요거에 대해서 금액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 비율보다 추세대 지지를 보자는 거죠.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인내서든 보유하시고 계시든 여기 구간대, 혹시 이 고점대, 단기 고점대에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열어놓으셔라. 여기까지 열어놓으셔라. 여기 최근에 형성된 이 상승 구간, 여기 상승 구간,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정말 좀 되게 안 좋아지고, 구름대까지 뚫리면서 되게 안 좋아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구간대까지가 일단 여기 구간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마감은 됐지만 다시 한번 평단가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 좀 고점에 산 것들, 좀 미스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신 분은 어중간한 구간에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괜히 비중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 소량만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되 올라가면 약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많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지지대를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다운되고 반등이 됐을 때도 충분히 빠져나오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적인 얘기로 드렸다고 말씀드리면, 굳이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KH 바텍 이런 것도 보시면 장기로 이렇게 쭉 열어봐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그 비중을 보면 이렇게 많이 좀 감소가 됐죠.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거를 그 기관이 좀 받아주기보다 기관도 물렸다. 그러면 사실 저도 이걸 좀 수급 체크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수급을 많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 그 좀 올려주고 뚫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기관은 살짝 매도세로 꺾이면서 지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로 보여요. 그래서 매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개미를 털고 간다. 가더라도 턴다. 그래서 터는 개념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흔들어주고 상승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일단은 조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자 얘기 드리고,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고점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보자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대를 찾았지만 사실 지지가 안 된 거예요. 지지가 안 됐고 기관과 외인의 쌍거리 매도, 단기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로 인해 BH로 조금 애를 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고, 대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짜보시면 또 괜찮은 흐름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신산업 말씀드린 대로 명신산업은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 금액대 처음 추천드려서 수익이 나왔죠. 좀 단기적으로 15% 이상 수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악재가 뜨면서 밀렸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조금 되게 지지가 새로운 구간이다 또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지금 구간 추가 매수는 하시지 마시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전에 봤던 금액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되죠.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이 되니까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리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평선 21선도 조금 좀 저항이 되고 금액적 저항도 되고, 그러니까 저항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간대 다시 한번 또 횡보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횡보 구간 밑자락에서는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초기 물량 가능한 구간대가 될 수 있고, 단기적 보시면 여기 구간도 중요하지만 여기 구름대 하단 정도에서 여기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밀림을 위해서 밀림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리고 반대로 상승이 간다 그러면 여기가 돌파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저항은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돌파가 되고 여기 또 고점에서 매물대가 존재할 겁니다. 돌파 매수로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또 약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눌림대를 공략해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또 여러 가지 플랜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목 보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차트 공부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KDND고요. SKDND도 말씀드렸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금액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지워놨어요. 단기적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SKDND는 여기 금액이 안 깨지면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 금액은 손절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정말 손절해야 되는 라인. 하지만 여기 금액대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여기 단기 상승 추세가 보이죠. 여기가 이탈되지 않으면 또 괜찮다라는 의견을 또 드렸어요. 여기는 좀 트랩으로 봤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 요걸 좀 빼놓고 여기 장기 침체선이 또 있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면 다시 재차 눌립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 신규 매수 또 가능합니다. 얘기 드렸어요. 지지를 확인해야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 돌파를 못하고 어떻게 됐죠?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지고 오늘 추세대에서 멈춰준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하루짜리를 보기에 신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추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면 예전에 봤던 여기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 구간이죠. 또 한번 36,600원대 이렇게 두 번 정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얘기 드렸던 구간대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다가 애매하면 여기서 상승 나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일단 매수하기 좀 어려운 구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차라리 돌파되고 나서를 보셔라. 돌파되고 지지되는가를 보시면 신규 매수 관점이지만, 일단 추세대 적용이 되는가를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지워놓고 여기 금액대에 바닥 구간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등하락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일단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단기 추세죠. 단기 추세가 일단 가장 먼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단기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구간. 그래서 이렇게 차트적인 것들 다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역시 좋습니다. LG전자고요. 큰 상승이 있으면 조정 올 수 있다라고 얘기드렸고, 조정이 온다 그러면 21선까지는 보자. 그래서 못 사신 분들 아니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애플과 재료가 좋다면 여기 구간 했는데, 여기 구간 때 뭐 언저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14만원 후반이죠. 후반대에서 밀렸어요. 밀려서 이렇게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 또 엄청난 저항대가 존재한다고 얘기드렸죠. 여기서는 10% 이상의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 단기적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드렸는데, 바로 밀려버렸어요. 좀 밀렸다. 그래서 장이 좋진 않았고, 외국인이 또 이렇게 또 수급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기관은 또 그냥 물량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만 보면 그게 급등에 의한 조정 정도로 보이지만 조정폭은 조금 불쾌하긴 했죠. 불쾌하긴 했어요. 그래서 추이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소개드렸다는 점, 그리고 오늘 좀 여기 구간대에서 신규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서 신규 물량 충분히 가능했었던 구간, 또 추가로 반대로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2차 나머지 매수 할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누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장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갔다가 충분히 눌렀다 갈 수 있다. 모든 종목이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보면 여기 바닥보다는 여기 기준봉 요날 시가 정도가 또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LG전자는 오늘 사셨던 바닥에 사셨던 일단 좀 더 지켜보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은 파라다이스고요. 무조건 수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드렸고, 큰 상승폭은 모르겠지만 가져갈 수 있다. 10%, 15%, 20%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얘기드렸고, 좀 바닥대에서 추가적 또 여기 구간대에 밀렸죠. 하지만 회복됐고, 반대로 마찬가지죠. 구름대와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분명 눌렸다가 재차 돌파되고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샀건 여기서 샀던 것들은 단기 요런 장에서는 우상향 간다기보다 짧게 끊어서 해준 것도 좋다. 그래서 요렇게 수익이 났을 때 비중 축소나 전체 매도도 나쁘지 않다. 전체 매도를 했다 그러면 구름대가 뚫어준 여기 구간대가 돌파되고 나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을 봐서 공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수익 내신 분 있으면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이지만 그 다음에 수소 섹터도 생각보다는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닥 대비 많이 상승했다는 건 그래도 리스크는 좀 봐야 된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추세대가 완성되지 않았다 얘기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 드리면, 여기 두 군데가 또 봤던 되게 중요한 구간이죠. 두산피어스에도 여기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한다는 건 뭡니까? 나름 매물 소화를 하면서 다른 이평선들이 올라오길 기다려주고 있다요. 그래서 보시면 11선 뭐 이렇게 21선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서 또 하나의 지지가 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횡보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좀 횡보만 해준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모일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만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수산 그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위치 때는 동화성은 오히려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수소 섹터에서 동화성도 소개 드렸죠. 동화성 한번 볼까요? 동화성을 제일 먼저 소개드리고 수소 특집을 준비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그 시세를 크게 받고 있지는 않아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 추세 나쁘지 않고 요즘 섹터에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필요는 없겠다 얘기 드렸고,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고 얘기 드렸죠.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금액 만들면서 여기 때 또 갭도 보자 얘기 드리긴 했는데, 어찌됐건 좀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좀 수소 섹터에 비해서는 좀 상승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바닥에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 충분히 좀 보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크게 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횡보하고 좀 그 다음에 좀 그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이나마. 그래서 수소 섹터는 조금 더 관찰해 보시자. 그래서 흐름 아직 나쁘지 않다. 추세도 뭐 추세도 나쁘지 않고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을 좀 이렇게 훑어봤고요. 아직은 좀 그렇고 내일도 장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고, 비중 조절이나 평가가 못 가는 것들은 조금 현금 비중으로 관망을 좀 보자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좀 맞춰서 대응하시면 또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좀 안 빼먹도록 신경 써볼게요. 네, 아무튼 죄송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